원래 저는 그 제목은 아주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우리 그 포럼팀에서 이렇게 발제 제목도 사실은 이건 좀 아름답게 해줬네요. 제목만 봐도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발제 제목은 우리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킹덤 커뮤니티 경영자로서 고객과 직원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과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갖고 할 건데 그 주제에 이제 좀 더 세부 항목으로 세 항목을 한번 해보면 같은 고객이 아니라 여러 고객 중에서 중요 고객의 불만이 하필은 또 우리 직원에서도 우수 직원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오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말씀을 선택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16장 25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쩌면 이 말씀이 저희 킹덤 커뮤니티에서 오늘 그 갈등의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말씀드린 대로 중요 고객하고 우리 사무실에 운영하는데 핵심 인재하고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회복 불능이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고객으로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를 좀 대우한다면 이 담당자는 못하겠으니까 담당자를 고쳐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하고 계속 거래가 어렵다. 이런 식의 불만이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A 고객은 내가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다. 거꾸로 A 고객을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양극단의 내용이죠. 조금은 조금은 이게 논쟁을 좀 심하게 해서 극단으로 표현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유형의 형태가 우리 경영 현장에서 많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갈등 내역을 한번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참고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계와 세무의 토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서비스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료 요청 같은 걸 미리 안 했다. 그리고 질문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다. 소위 피드백이 없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담당자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고 심지어는 지식도 모자라는 것 같다. 그리고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전적인 준비 시간도 없이 너는 세금 얼마니까 세금 내라 이렇게 통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심한 얘기하죠. 너네들보다 낮은 수수료, 너네들 주는 수수료보다 낮아도 더 잘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담당자 그러니까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료 요청 다 했다. 본인이 관심을 안 가졌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세무 대리 업무인데 세무 대리 업무가 아닌 부가적인 업무 요청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이게 4대 보험 문제랄지 요즘 일자리 안정기금 아니면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서 자기가 업무할 시간이 없게 해놓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말하는 태도가 내가 여자라 해서 경력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형태의 인격적 모독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야근까지 하면서 했는데 수강 보람이 전혀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같은 것도 오면서 알아서 해달라. 그리고 무조건 세금을 좀 다른 데보다 적게 낼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네들한테 꽃밥 수수료 주는데 해준 게 뭐냐. 이렇게까지 심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오늘 각각 한번 우리 대표님들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저희 업종의 특성은 좀 감정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모든 업종이 다 그렇지만 굉장히 치열하죠. 치열한 경쟁 중에서 실제로는 핵심 인재의 확보도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회계 세무 업무에 대한 업무 자체 기피 현상이 좀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D 업종이라고들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그 자본주의 파수꾼이냐 또는 그 세무 대리 업무의 전문가로서 그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20대 젊은 분들이 이게 이쪽 업무를 하려고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입 퇴원도 뽑기가 어렵지만 경력 지원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고객 그 요구사항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간단히 했던 것들이 물론 뭐 외적인 환경, 내적인 환경들이 변화한 것도 있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회사에 관련된 건 요즘 사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한 회사의 특정에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다 느끼시겠지만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또 하나 저희들의 그 업무 자체가 서비스업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비교 우위를 금방 이렇게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100억의 매출을 했는데 세금을 다른 분은 1억인데 내가 5천만 원 줄여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없는 업종인 게 저희 업종입니다. 동일한 매출 규모여도 그 결과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손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나 여러 요소가 너무나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보통 우리 그 사장님들은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옆에 사장 나하고 매출 똑같은 나보다 세금 적게 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 6월이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들의 그 성실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야근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래서 저도 왜 그렇게 야근하냐고 할 수가 없는 게 아시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저희 업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 최수일 총무님 같은 한 딜로이트 안진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에 있기 때문에 회계 감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지만 저는 그 감사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이 세무 쪽만 특화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렵느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법적으로 고객을 선택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핵심 인재가 퇴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인재 한 사람 퇴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보도 어렵지만 남은 직원들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 저렇게 해도 회사 편만 들고 사장이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구나. 그럼 저런 사장하고 내가 계속 일을 하는 게 맞겠는가?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인원들이 동요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인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분위기로 인하면 그 업무 자체 1년 동안의 업무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직원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당연하겠지만 수입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그 회사 하나만 떠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회사로 인해서 그 평판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뭐 서비스가 부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맡기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객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과 고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택을 그러면 어쨌든 어떤 형태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답은 고객도 만족하고 우리 직원도 격려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인데 그런 답을 하실까 봐서 이게 회복 불능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이런 답은 가급적이면 토론하실 때 하지 말고 이 가장 그 극단적인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까지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그 원인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일성으로 끝날 수 있는 거라면 뭐 처리만 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고객의 주장과 담당자의 주장 중 실제로 최초 원인자는 누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 선택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도 다 하지만 경영자들이시니까 나는 직원들 다 배려했어. 고객도 다 배려해줘.
그런데 돌아보면 없어. 되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일부 공감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런 그 갈등도 없고 탁월하게 경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계시는 거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소소한 갈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저 자신을 봐도 항상 자기 입장에서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자기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전가하려는 우리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전가하려는 그런 좀 속성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물론 저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우월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요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담당자를 교체해주면 고객이 유지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A 고객은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더 다른 요구사항을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택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담당자 한 명 교체해주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담당자를 교체해주면 아까 말씀드려도 그 담당자가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거랬죠. 옆에 다른 친구가 잘하고 있으면 사실은 전에 내가 못했던 거가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친구가 맡았을 때 잘못하면 역시 그 고객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 돌아가면서 계속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하다 힘들었던 거 받기를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내가 하려고 안 하겠죠. 나는 그 업체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교체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을 때 그러면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를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 이런 반복돼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는 않겠는가. 왜냐하면 드디어 사장이 내가 맞다고 했으니까 나는 고객한테 내가 하던 방식대로만 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고객하고 또 다른 예기치 않은 갈등이 발생할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고객을 선택하든 담당자를 선택하든 어떤 경우에도 어쩌면 고객도 이동하고 담당자도 퇴사할 가능성은 없는지. 너무 염려를 많이 하나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를 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찬이 아니고 아침 시간에 아니고 저녁에 만나기가 어려워서 아침에 만났을 때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또 한번 말씀드렸던 가장 좋은 방법, 고객도 유지하고 담당자도 계속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하면서 그럼 내가 선택해야 될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칙은 뭘로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신뢰라고 잡았습니다. 신뢰. 고객한테도 신뢰고 우리 직원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다소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물질적인 단기간에 유형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이 불편한 상황만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뢰라고 할 때는 뭐가 돼야 되는가, 저는 생각해 보니 거기에 사랑이 필수적으로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도 겉으로 제가 너를 신뢰한다고 해도 그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 보면 다 압니다. 사람들은. 또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결과로서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으면 어쨌든 한번 불신을 했던 분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고객하고 이게 관계에서 고객을 한번 놓쳐봤던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했던 고객이 그쪽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게서 나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기 쑥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업종은 제가 아니어도 이런 갈 수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이런 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라는 선택을 갖고 했을 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고객의 요구가 적정했느냐, 어쩌면 본인의 그때 당시의 감정 상태랄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뭔가 불편한 상황하고 겸해져서 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분의 특성은
이번 한 번으로 이번 해결이 되면 끝날 것인가? 어떤 그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번 불만을 했던 사람은 그 불만이 해소되면 또 다른 불만을 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고객의 요구가 적정한가도 그 고객하고 직접 싸울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제대로 했는가? 본인 주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고객을 대하라고 구체적으로 서비스 어떤 그 경영 방침을 전달을 했는가? 그리고 그 경영 방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는가?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감정 노동인데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배려를 해줬는가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다 얘기한 것 또는 내 생각한 것들이 주관적이진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옆에 그 조언들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153 대표님들의 기가 막힌 의견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할 때 아주 제가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들을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100% 만족은 없다. 아무리 잘해도 고객도 100% 만족 안 하실 거고요. 우리 직원들도 100% 만족을 안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을 보면 독립후생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다익선이지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하니까 더 이상 해주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고객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서비스는 그거 잘해주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거고요. 아주 명쾌하죠. 비용 지급하는 비용은 적게 하되 받는 서비스를 많이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축소해서 조금 하고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이게 굉장한 수익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충돌되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고객과 직원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 또 제가 모든 거래처의 모든 거래 상황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각 담당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자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다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세게 깨면 거기가 아프죠.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선호하거나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직원도 있고요. 경력은 많지만 나도 걱정스러운 직원도 있고요. 그렇다 해서 바로 내칠 수 있거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좋은 고객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저스트 ABC라고 우리 창조 기독경영의 원리만을 꼭 적용하지 마시고 어쩌면 작은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해결 방법이 있으셨다면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데도 그리고 또한 우리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리스크 제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분들 느끼시지만 세무라고 하는 게 리스크 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같이 무단횡단을 10명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걸렸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 9명도 같이 위반했으니까 왜 저 9명 놔두고 나만 잡느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하시다가 어떤 세무상 리스크가 다가오면 과세당국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킹덤 컴퍼니 경영하신 우리 153 대표님들이라 해서 예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조천에 모여서 킹덤 컴퍼니를 지향한다고 우리가 선언도 하고
매주 도전도 받고 한 걸음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친 우리 153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화요주찬에 모여주신 걸로 저도 믿고 저도 그런 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서 멈추고요. 다음 오늘 토론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론 주제를 좀 올려주실래요? 예. 토론 주제와 발표할 때 우리 그 포럼지에 있죠.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내용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세 가지로. 그리고 밑에 좀 더 올려봐 주시죠. 거의 끝이냐? 기대 아웃풋은 그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이게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 또는 중요 고객과 우수인재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 만일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킹덤 국변이 경영자의 선택과 고려할 요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그 토론할 내용을 보시고 이게 같이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요 고객하고 핵심 인재 갈등이 발생해서 갈등이 회복 불능일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좀 좁혀서 좀 되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토론과 발제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가 여기 발제까지만 끝내고 이렇게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거는 우리 포럼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토론을 시작해 주시고요. 마무리는 우리 토론팀의 포럼팀의 대표이신 우리 하영목 교수님이 마무리 겸 여러분들의 발표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시는데 한 20분 하시면 되나요? 네. 한 20분 동안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